후촌TV 1181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56회 제4부 일사후퇴와 대통령의 고군분투 가운데 리즈웨이 사령관 임명한 메가더 견제용을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리즈웨이 사령관 임명한 메가더 견제용. 12월 23일 대통령은 오후 3시 반 미 8군 사령부로 가서 특별실에 안치되어 있는 고 월턴 S. 워커 장군의 영전에 조일을 장군의 외아들 샘 심스 워커 대위를 위로했다. 그리고 용감한 장군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국민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한국과 자유세계를 위해 큰 공헌을 한 장군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찬양했다. 장군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국군 27년대를 표창하러 가는 도중이었다고 한다. 의정부 근방에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미군 트럭을 피하려다 장군이 딴 지퍼가 전주에 부딪혔다. 지퍼가 3번이나 구르는 바람에 중상을 입고 곧 근처 야전병으로 옮겨졌는데 애석하게도 아들 샘 워커 대위가 도착하기 직전에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워커 장군의 외아들 샘 워커 대위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24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워커 장군은 미 24사단에도 표창장을 가지고 들를 예정이었다. 자랑스러운 아들과 사령관인 아버지가 같은 전선에서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전해 듣게 된 도쿄의 워커 장군 부인이 얼마나 애통해야 할까를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워커 장군의 유해는 아들의 호의를 받으며 내일 오전 10시 간단한 고별식을 가진 후 특별기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 도쿄를 거쳐 본국으로 옹구될 예정이라고 한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워커 장군의 뒤를 이어 미 8군 사령관으로 매튜 리즈웨이 중장을 급히 임명했다. 리즈웨이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낙하산 부대를 지휘하여 혁혁한 공군을 세운 역전의 용감한 장군이라고 한다. 다만 은밀한 정보에 의하면 리즈웨이 장군은 메가더 장군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한 것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은근히 염려하고 있다. 12월 24일 내일이 크리스마스여서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전 11시 정동교회로 갔다. 성탄절을 맞는 예배당 안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너무나 쓸쓸하고 황량하며 난로불 하나 없이 썰렁했다. 손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어질 만큼 추운 이 넓어된 예배당 안에는 손으로 꼽아 약 20명의 교민이 모여 있었다. 목회를 인도할 목사가 없어서 평신도 한 사람이 예배 순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신도의 설교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교인들이나 대통령은 함께 예배를 보게 되어 모두 기뻐했다. 그 신도는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봉독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울었다. 대통령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아무리 강한 적이 있더라도 기어이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했다. 이 예배는 지금껏 우리가 참석해온 예배 중 가장 감명 깊게 기억에 새겨질 만큼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기 전인 낮 12시에 교회를 나와야만 했다. 12시 30분에 의정부 방면의 전선을 향해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성무 국방장관의 지프를 타고 출발하였다. 대통령과 신국방장관 그리고 나 이외에 운전기사가 타서 4사람이 함께 갔다. 해는 맑게 빛나고 확 트인 시골로 속력을 내어 달렸다. 워커 장군이 하루 전날 자동차 사고로 참변을 당했던 지점을 통과했다. 우리가 맨 처음 간 곳은 이정부에 있는 콜트 장군의 사령부인데 길에서 떨어진 벌판에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다. 콜트 장군은 트레일러 안에서 생활했다. 안에는 침대와 책상과 세면대와 작은 냉장고가 있었다. 그곳을 잠깐 방문한 뒤 6마일 떨어진 한국군 제6사단으로 갔다. 6사단은 콜트 장군 휘하에 배속되어 정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길에서 떨어진 작은 마을에 주둔했다. 그들이 쓰고 있는 한 집은 파출소 건물이었던 것 같았다.
미국 고문관과 주둔 부대원 등 한 부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도영 장군은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콜터 장군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었다. 부대의 미 군사 고문관은 피츠버그에서 최근에 온 피어슨 대령인데 한국 군인들과 일을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3명의 약간 계급이 낮은 고문당 장교들은 오히려 실망하고 있는 듯 했다. 그들은 위스키가 왔느냐 안 왔느냐에 대해 더 관심을 쏟았다. 만약에 안 왔으면 가지러 가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의 미 군사 고문단이 일을 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나에게 이번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싸웠던 다른 8개의 군사 고문단처럼 자신들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것인가를 물었다. 나는 워커 장군이 이미 표창장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처치 장군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했었다고 대답해 주었다. 만일 워커 장군에게 이런 아무런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장군이 군사고문단에 그 표창장을 수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도 표창장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 다소 즐거운 듯했다. 장 장군은 적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부대원을 어디로 보냈는지 지도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설명하면서 몹시 신바람 났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족자를 만들 수 있게 붓글씨로 무언가를 써달라고 했다. 우리는 거기서 약 1시간 동안을 함께 보냈다. 대통령 우리 장병들을 만나는 것을 무척 흡족해 했고 그들의 사계 또한 충천에 있음을 알았다. 미 군사 고문단의 표선 대령은 대단히 좋은 사람이며 우리 장병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우리는 육사단을 떠나 다시 의정부로 되돌아왔다. 길을 왼쪽으로 꺾어 처치 장군의 본부가 있는 미 제24사단으로 갔다. 처치 장군은 우리를 보고 대단히 기뻐했다. 22일 대통령이 밀번 장군을 방문하자 처치 장군은 약간 시기심이 난 듯 콜리어 대령에게 대통령이 언제 자기를 방문하러 오느냐고 물었었다. 처치 장군의 트레일러는 눈이 녹아서 진흙탕이 된 논 속에 있었다. 그 논에 있는 천막들과 자동차들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흙탕물 속에서 꼼짝 못하게 될 터이니 논 밖으로 모두 이송시켜야 할 것 같았다. 처치 장군은 우리가 보낸 양주 상자를 보고 퍽 기뻐했다. 대통령은 술과 담배를 일절 입에 대지 않지만 유엔군의 사령관들, 즉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 사령관들에게 양주 상자를 예쁘게 포장하여 성타원 카드와 함께 보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편지를 받았다. 처치 장군은 6.25 동란 초기 임병직 장관에게 우리가 일주일 안에 당신들이 서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때보다 훨씬 더 한국전에 익숙해진 듯 했다. 우리가 그것을 떠나올 때는 오후 5시에 되어 있었다.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눈 덮인 하얀 산등성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었다. 대통령이 소련 사람들은 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 노을이다. 내 말을 잘 들어요 하고 장담했다. 그리고 집 안에 어찌나 추운지 발이 시리다 못해 얼어오자 오늘 내가 갔던 제일 추웠던 곳은 교회 아니야 라고 말했다. 저녁에 나는 친정 언니가 몇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보내준 작은 촛불 6개를 켜놓았다. 언니의 크리스마스 카트에는 참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내 동생 페니, 프란체스카 여사의 애칭,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한국에 평화를 내려주시어 전쟁의 공포와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다. 자기 몸을 태워서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촛불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기 바란다. 새해에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경무대 사람들에게 상록수의 작은 나뭇가지들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내 부탁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둥근 촛불 장식을 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쟁반 위에 촛불을 켜서 장식했다.
나는 대통령의 서재에 크리스마스 식탁을 꾸미고 대통령이 좋아하는 동치미와 한국 음식으로 오붓한 식사를 차렸다. 쟁반 위에 켜진 촛불을 식탁 한가운데 놓고 미리 준비해둔 대통령에게 필요한 선물, 틀장갑과 틀장말, 그리고 두 언니가 보내온 선물을 식탁 한편에 쌓아놓았다. 나는 대통령이 오늘 저녁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비참한 전쟁의 비극들을 잊어주길 바랬다. 이 추위를 변변한 준비도 없이 견뎌내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상병, 객지에서 떨고 있을 전재민들과 이지할 곳 없는 고아들, 그리고 전쟁에 시달림을 당하는 남북의 동포들과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당하는 애절한 모습들이 이 크리스마스 전야에 잠시만이라도 대통령의 내리에서 떠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많은 부역자들이 석방되어 가정의 따뜻한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다행스럽고 기쁘다. 공산군들은 후퇴할 때 형무소에 있던 모든 담요들을 가져가 버렸고 감방의 유리창까지 다 깨트려 버렸다. 전시라 예산이 없어 유리창도 끼워주지 못하고 담요를 제대로 줄 수 없는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엄동설안의 수감자들의 고생은 이름 형언할 수가 없었다. 대통령은 사법이란 법률을 철저히 적용해서 벌을 주는 것보다 형벌을 경감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늘 이를 강조해왔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라고 항상 대통령은 말했다. 대통령은 여자 죄수나 병자는 아무리 악질일 경우라도 특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었다. 대통령은 뉴욕에서 최영진 씨가 보내준 크리스마스 선물인 따끈따끈한 모포를 감옥에 있는 병자들을 덮어주도록 이무실로 보냈다. 나는 대통령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거의 모든 부역자들이 풀려났으니 감옥에서 석방된 식구를 맞이하게 된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 당신은 모를 것이오 하면서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은 젊어서 오랜 감옥 생활을 할 때 옥문이 열려 한꺼번에 모든 친구들과 동지들이 자유모임이 되어 나간 홀로 빈 감방에 외롭게 남아 몇 달 동안을 고통스럽게 지낸 적이 있었다. 정치범이란 제목이 붙은 죄수는 모든 특사되는 명부에 그 이름을 끼워 넣으려고 애쓴 친구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대통령은 감옥 속에서 일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에서 사로잡혔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죽음을 기원하고 싶은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이때가 대통령이 겪었던 가장 괴로운 고통의 시절이었고 깊은 신앙심마저 흔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대통령은 고국에서 멀리 떠나와 이역만리 전선의 추위를 견디고 가족과 집을 거리하며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하는 유엔군 장병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다.